어두운 복도,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붙잡은 정희의 눈이 크게 뜨입니다. 문틈 사이에서 들린 낯선 기계음, 그리고 산소호흡기 너머로 보이는 누군가의 얼굴. 그 옆에서 서연이 흐느끼며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제발 버티세요. 부탁이에요. 정희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며느리는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서 누구와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신일 의심의 시작. 정희는 거실 한가운데 홀로 앉아 시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며 거실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서연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정희의 손끝은 불안과 짜증이 섞여 테이블을 두드립니다. 대체 또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작은 목소리가 혼잣말처럼 새어나옵니다. 서연이 결혼하고 같이 살게 된 지 벌써 3년. 정희는 늘 며느리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집안일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말투도 어딘가 예의 없음이 묻어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며느리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정희는 자정을 넘긴 시각에 들어오는 서연을 볼 때마다 속이 뒤집혀 소화가 안 될 지경이었어요. 서연은 문을 열자마자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쏙 들어가며 문을 닫아버리죠.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정희의 마음속 불씨를 키웠습니다. 저게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정희는 소파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립니다. 서연이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숨이 약간 가빠 보입니다. 정희는 모르는 척 눈을 감고 있지만 귀는 며느리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쫓고 있어요. 신발을 벗는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겉옷을 벗는 동작도 조심스럽고 불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희에게 그런 모습은 단지 잘못을 감추는 행동처럼만 보일 뿐입니다. 정희는 조용히 눈을 뜨고 서연을 향해 말합니다. 왜 이렇게 늦어? 서연은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 정희를 봅니다. 아,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정희는 콧방귀를 낍니다. 회사 일이? 매일매일? 서연은 시선을 피하며 말끝을 흐립니다. 네, 요즘 많이 바빠서요. 정희는 서연의 목덜미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봅니다. 오늘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딱 봐도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그러는 건데 그녀의 마음속 편견은 점점 굳어져 갑니다. 서연은 급히 방으로 들어가며 가방을 꽉 움켜쥡니다. 그 모습은 무언가를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듯합니다. 문이 닫히자 정희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불쾌한 의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잠깐 방 앞에 멈춰선 정희는 손을 쭉 뻗어 문고리를 잡을 뻔하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합니다. 저렇게까지 감추는 거면 분명 뭔가 있는 거야. 정희는 결심합니다. 며느리가 방심할 틈에 가방을 뒤져보기로. 하지만 그 결심이 어떤 진실을 향해 가는 첫걸음일 줄 정희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정희는 부엌으로 향하다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봅니다. 문 뒤에 숨은 며느리의 세상을 이제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중얼거립니다. 내가 모르는 게 대체 얼마나 많은 거냐. 신이 가방 속의 흔적. 정희는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방 앞을 몇 번이나 서성이다. 결국 새벽 첫 딱 울 무렵에야 겨우 눈을 붙였어요. 하지만 눈을 감아도
며느리의 수상한 모습만 떠오릅니다. 눈을 뜨자마자 정희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뭔가를 밝혀낼 거야. 아침 햇살이 살짝 들어오는 시간, 서연은 피곤에 찌든 얼굴을 하고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합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밥을 짓는 척하며 며느리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서연은 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 신발을 신고요. 정희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흔들렸다가 이내 애써 웃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서연은 늘 그렇듯 짧고 건조한 인사만 남기고 문을 나섭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정희는 재빨리 발걸음을 들여놓습니다. 거실에 놓인 서연의 휴대폰 충전기를 힐끗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죠. 휴대폰을 두고 갔네. 아주 잘 됐어. 정희는 서연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손끝이 떨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침대 위 정리되지 않은 이불 틈 사이 가방에 검은 끈이 삐죽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열어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아요. 정희는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가방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소파로 가져가 지퍼를 살며시 열어요. 첫 번째로 꺼낸 것은 구겨진 물티슈와 립글로스. 그 다음엔 작은 캔 음료와 영양바 몇 개. 특별한 건 없지만 마지막 안쪽 포켓이 정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꺼낸 종이를 펼치는 순간 정희의 눈이 크게 뜨입니다. 병원 영수증. 하지만 이상합니다. 진료 과목에 호흡 기중 환자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름이 적힌 칸은 깔끔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이 시간마다 중환자실에 다녀왔단 거야? 정희의 심장은 순간적으로 빠르게 고동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 건가? 아니면 숨기고 싶은 관계? 정희는 다른 종이도 살펴봅니다. 영수증이 여러 장, 날짜마다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최소 2달 이상 계속된 흔적입니다. 그 안에는 병원 주소가 적혀 있었고 정희는 머릿속에서 그 장소를 곧바로 떠올립니다. 여기 내가 알던 그 병원 근처잖아. 중심가에서도 멀고 왜 그 먼 곳을 매일같이? 정희는 점점 혼란에 빠집니다. 서연의 실체를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이 의심과 분노로 뒤섞여 요동칩니다. 그때 가방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집니다. 작고 낡은 금목걸이,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 인물은 서연과 중년 여성입니다. 두 사람은 꼭 끌어안고 밝게 웃고 있었어요. 정희의 눈썹이 꿈틀거립니다. 이 여자 누구지? 사진 뒤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딸 결혼식, 내 인생 가장 행복한 날. 날짜는 딱 3년 전 결혼식 당일. 정희는 숨을 들이켭니다. 서연 엄마. 뭔가 연결되려는 찰나 정희는 스스로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끊습니다. 아냐, 저 아이가 나를 속여왔던 걸 생각하면 좋게 볼 수 없어. 절대. 정희는 영수증과 사진을 가방에 다시 넣으며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숨겼을까? 왜 이런 병원비를 몰래 내는 걸까? 그리고 정희는 입술을 세게 깨물며 결심합니다. 오늘 밤 반드시 따라가서 진짜를 알아내고 말 거야. 정희의 눈빛은 이미 누구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의심은 진실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어떤 고통을 가져올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만약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라면 내가 직접 잡아낼 거야. 그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정희는 모르는 채 걸어가지만 이미 거대한 진실 한가운데로 발을 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을 생각하며 정희는 한 가지 다짐을 되뇌입니다. 오늘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문 밖에서 바람이 크게 분 다음 정희의 마음에도 거센 바람이 몰아칩니다. 신산미행, 의심의 그림자. 정희는 오후부터 마음이 잔뜩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손은 설거지를 해도 머리는 오로지 며느리 생각뿐이었죠. 서연이 집에 돌아와 옷을 바꿔 입는 동안 정희는 남몰래 복도에 서서 그 움직임을 지켜봅니다. 가방 안 영수증과 사진이 계속 눈앞에서 어른거려요. 오늘 반드시 따라갈 거야. 정희는 마음을 굳게 먹고 현관 앞에서 서연의 신발을 바라봅니다. 서연이 나가는 순간 재빨리 신을 편한 운동화를 슬쩍 꺼내 발에 신었어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서연을 뒤따라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가로등은 어둠 속 작은 불씨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들고 누군가와 짧게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정희는 가로등 뒤에 몸을 숨긴 채 눈을 크게 뜨고 며느리의 발걸음을 쫓아요. 서연은 지하철역으로 부지런히 걸음을 옮깁니다. 정희도 따라가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주변을 보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한순간도 며느리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온갖 추측이 뒤섞여 있어요. 저 병원 중환자실, 그 남자 마사지숍 같은 곳, 혹시 아픈 남자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정희의 의심은 상상력을 자극하며 더 어둡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점점 정희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어요. 지하철 안 서연은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눈을 감고 고개를 젖힙니다. 정희는 몇 칸 뒤에서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정희는 서연의 팔에 남은 자국을 발견합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멍 자국이었어요. 저게 뭐지, 누가 때린 건 아니겠지? 걱정과 의심이 동시에 치고 올라옵니다. 하지만 곧 설마 일하는 곳에서? 라는 생각이 따라붙습니다. 지하철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서연은 분주하게 내려갑니다. 정희도 페이스를 맞추며 뒤를 따라갑니다. 낯선 동네, 좁고 어두운 골목길, 사람들의 시선도 뜸하고 공기조차 싸늘합니다. 골목 끝 희미하게 깜빡이는 작은 간판, 요양 마사지, 낡은 외벽에 얼룩이 가득하고 유리창은 오래된 먼지로 흐릿합니다. 정희는 입술을 세게 물며 주먹을 꽉 쥡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손끝이 저릿할 정도로 긴장감이 몰려옵니다. 서연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좁은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정희는 조심스레 뒤따릅니다. 계단 틈 사이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오늘은 많이 힘들었죠? 서연의 작은 목소리가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만 좀 편해지시면. 정희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멎을 뻔합니다. 어머니? 누구 어머니? 라는 생각이 온몸을 전율처럼 스쳐 지나가요. 머리는 혼란스럽고 가슴은 더 세게 뛰기 시작합니다. 정희는 벽에 등을 붙이고 조심스럽게 계단 아래서 상황을 살핍니다. 그때 안쪽에서 들려온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립니다. 기계음이 섞인 거친 숨소리, 삶을 겨우 붙잡는 소리였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걱정과 공포가 함께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남자의 말에 정희의 눈이 크게 뜨입니다. 이제 정말 한계예요. 이 상태면 이번 달을 넘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희는 숨을 삼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부르르 떨며 바로 문을 열어젖힐 뻔합니다. 그러나 부서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버팁니다. 서연과 남자가 안쪽 문을 지나자 정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심스레 그 뒤를 밟습니다. 문틈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려는 순간
누군가 정희의 어깨를 툭 건드립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며 숨을 크게 내쉽니다. 불안과 분노, 두려움이 뒤엉킨 표정. 정희의 마음은 곧 터질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의심을 넘어 곧 진실과 마주하려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희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확인해야 해. 그리고 다시 문틈 너머로 시선을 박습니다. 그곳에서 펼쳐지는 장면은 정희가 상상조차 못한 현실일 테니까요. 장면이 천천히 정적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정희의 심장은 여전히 크게 고동치며 울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바뀔 단 한순간이 바로 저 문 저편에 숨쉬고 있었어요. 신사 문틈 사이의 진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조명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삼키며 시선을 조금 더 가까이 들이댑니다. 낡은 커튼 사이로 어른거리는 실루엣이 보이고 그 옆엔 낮게 깜빡이는 산소포화도 모니터가 뛰고 있었어요. 기계음이 반복적으로 울리며 삑삑하고 생명을 겨우 붙잡고 있다는 듯 들립니다. 침대 위에는 중년 여성이 누워 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가엔 깊은 피로가 자리 잡고 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여인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서서히 떨어져 여성의 손등을 적십니다. 정희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몸을 돌처럼 굳힌 채 서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작게 방 안을 채웁니다. 엄마 오늘은 조금 더 괜찮아 보이시네요. 저 오늘도 다녀왔어요. 서연의 말투엔 지친 숨과 애정이 동시에 묻어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숨겨지지 않아요. 정희의 손이 벽을 짚은 채 떨립니다. 선한 공기가 가슴속으로 한 번에 들어오는 듯 숨이 턱 막힙니다.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흩어지고 다시 모입니다. 엄마, 서연이 부르는 그 호칭이 정희의 귀를 강하게 때립니다. 남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차트를 정리합니다. 이번 달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요양급여 지원은 진행하고 있지만 추가 비용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깊게 숙이며 목소리를 죽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정희는 점점 숨이 가빠집니다. 눈앞에서 며느리가 보여준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피곤한 얼굴, 숨가쁘게 돌아오는 걸음, 숨기려 했던 가방과 영수증. 서연은 여인의 이마를 닦으며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진짜 조금만 더 버텨줘요. 우리 좋은 병원 가야 하잖아요. 그 말에 정희의 심장이 뛸 듯이 커집니다. 심장이 아니라 죄책감이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아요. 정희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옵니다. 스스로를 고집스레 내몰았던 생각들이 벽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머리는 그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던 거지? 그때 서연이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듭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이 바로 방 안의 여자와 서연임을 정희는 다시 확인합니다. 그녀의 손바닥이 떨리고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머릿속에서 단어 하나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친정엄마. 그 생각이 떠오르자 정희의 눈이 커지며 입술이 벌어집니다. 여기까지 끌고 온 오해와 의심이 한꺼번에 뇌리를 강타해요. 정희는 벽에 기댄 채 몸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정희는 속삭이듯 말합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지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진실만이 정희의 마음 깊숙한 곳을 찌르고 있을 뿐이에요. 눈물이 한 방울 바닥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로 퍼집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며
문 쪽을 바라봅니다. 정희는 급히 몸을 숨기지만 이미 한 차례 들켜버린 마음은 어쩌지 못합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정희의 눈동자에 지금까지 며느리에게 던졌던 차가운 말들과 시선이 잔인한 비수처럼 꽂히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습니다. 목을대가 크게 들썩이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서연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는 사실을요. 그 진실이 정희를 송두리째 흔들며 마음 깊숙한 곳을 파고듭니다. 정희의 무릎이 약해져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 충격 속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 눈물에는 버려진 오해, 그리고 뒤늦게 도단한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속삭입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큰 오해를 했구나. 하지만 그 말은 아직 며느리에게 닿지 못한 채 정희의 가슴 속에서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정희는 문틈 너머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서연의 마음을 알아가겠다고,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나 아직 그녀가 해야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 또한 감당해야 할 죄책감도 크죠. 정희는 몸을 일으키며 작게 떨리는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뭘 해야 하지? 하지만 아직 그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마음은 흔들리고 또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정희의 눈빛은 조금 더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며느리의 삶을 직접 마주할 준비가 서서히 되고 있었어요. 신호 무너지는 벽. 정희는 벽에 손을 짚은 채 천천히 몸을 돌립니다. 조용한 복도에 혼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생각들이 지금 이곳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다가가는 서연의 모습이 정희의 기억 속에 깊게 각인됩니다. 정희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작게 떨리는 숨을 토해냅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려 했지만 이미 뺨 아래로 흐르고 있었어요. 그 눈물은 미움과 오해가 녹아내리는 순간의 증거였습니다. 서연은 기계음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며 친정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고 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서연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붉게 부은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벅찼던 것이죠. 정희의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매일 뭐하느라 늦어? 집안일은 생각도 안 해? 날카로운 말투와 냉소 섞인 표정. 서연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지 않았던 못난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정희는 바닥을 향해 고개를 떨굽니다. 두 주먹을 세게 쥐니 손바닥이 아릴 정도입니다. 도대체 나는 뭘 본 거지? 오해라는 이름의 벽을 기둥처럼 세워두고 그 뒤에 숨어 며느리를 판단했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며느리가 처음 시집왔던 그날, 서툴지만 정희에게 다가오려 했던 서연의 작은 손짓과 웃음. 정희는 그 손길을 밀어내고 딱딱한 벽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혼자서 견뎌내던 서연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정희는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눈밑이 까맣게 패였던 이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던 이유,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감추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서연의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좀 더 빨리 돈을 모았어야 했는데. 정희는 그 말에 심장이 크게 흔들립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서연의 모습은 정희에게 가장 큰 죄책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벽에 머리를 살짝 기대며
마치 자신이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온몸을 웅크리고 서 있습니다. 그녀의 두 눈 가득 회한과 슬픔이 뒤섞여 번지고 있었어요. 숨조차 조심스럽게 쉬며 울음이 새어나올까 두려워합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바닥으로 흘러내립니다. 병원비 영수증의 한 부분입니다. 앞면엔 큰 숫자들이 선명히 보이고 뒷면엔 서연의 작은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엄마,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정희는 서연의 마음에 담긴 그 단단한 다짐을 손끝으로 느끼며 자신의 오해가 얼마나 깊었는지 깨닫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크게 흔들리고 마침내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합니다. 너를 미워했던 건 내 부족함 때문이었구나. 정희는 눈을 꼭 감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에는 커다란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더는 며느리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정희는 조용히 복도를 걸어갑니다. 문 앞에서 멈춰서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문을 살짝 두드립니다. 문 안에서 서연이 고개를 들고 문을 바라봅니다. 정희는 떨리는 입술을 힘겹게 씁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그 말은 낮고 조용했지만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용기였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맺힙니다. 정희의 말이 이어집니다. 엄마같이 도와드리자. 이 한마디에 담긴 모든 마음이 서연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문은 천천히 열립니다. 정희와 서연이 서로 마주 선 순간 오랜 오해의 벽이 드디어 기적처럼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장면을 끝으로 장면은 천천히 어두워져 갑니다. 정희의 마음속엔 따뜻한 빛이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음 길을 함께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신육 함께 짊어진 마음. 정희와 서연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기계음이 여전히 방 안가득 퍼져 있었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서연의 어머니 얼굴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서연 뒤에서 그 떨림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이 뜨겁게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서연은 속삭이듯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마치 자기에게 건네는 위로처럼 점점 작아져 가고 있었어요. 목소리 속에 숨어있던 두려움과 외로움이 정희의 심장에 그대로 꽂힙니다. 정희는 조심스레 서연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서연의 어깨에 올립니다. 서연이 놀란 듯 몸을 움찔하지만 곧 서서히 힘을 빼고 그 손길을 받아들입니다. 정희는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혼자 견딜 필요 없어. 그 한마디에 서연의 눈물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천천히 숙이던 서연은 결국 눈을 감고 흐느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정희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지는 못했지만 그저 조용히 곁에 서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함께 바라봅니다.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뒤늦은 깨달음들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이 아이는 이 모든 시간을 자기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마다 무너지며 다시 아침에 웃음을 지어야 했던 아이였어요. 서연은 힘겹게 말합니다. 죄송했어요. 말 못해서. 어머니가 부담될까봐. 정희는 고개를 세게 저으며 미안할 건 나야라고 답하려다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정희는 서연 어머니 쪽으로 다가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동안 몰라줘서 죄송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수십 번의 후회와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조용히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달빛이 조금 더 밝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빛을 바라보며 한 가지 결심을 굳게 다집니다. 이 가족 끝까지 함께 지키겠다고요. 정희는 눈물을 훔친 뒤 세상을 향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은 병원으로 모십시다. 제가 다 돕겠습니다. 서연은 눈을 크게 뜨고 정희를 바라봅니다. 서연의 입에서 숨죽인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옵니다. 정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넌 내 며느리니까. 내 엄마도 당연히 우리 가족이지. 그 말은 서연의 마음 한가운데 따뜻하게 내려앉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희미하게 빛이 피어나는 듯 보였어요. 정희는 서연의 어머니 손을 감싸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겨냅시다. 그 말은 작지만 확고한 약속이었습니다. 병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엔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작은 희망을 안고 서연을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가족이 되는 시간이다. 신칠 다시 시작되는 가족. 며칠 뒤 서연의 어머니는 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병실, 그리고 깨끗하게 정돈된 창가. 정희는 서연과 함께 그 공간을 살피며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든든한 벽이 되어주겠다. 서연의 어머니는 아직 힘겨워 보였지만 눈빛엔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간호사에게 자세히 물으며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예전의 고집스러운 모습 대신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모습이었어요.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손끝이 굳은 채 오래된 칼을 잡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요리도 정성이 그대로 전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이거면 서연이도 조금은 기운 차리겠지. 저녁 시간 정희는 직접 만든 반찬을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건넵니다. 너 먹고 힘내야 엄마도 힘을 내지. 서연은 눈을 크게 뜨고 한참이나 말없이 정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숙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작지만 진심 가득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을 내저으며 가족인데 뭘, 당연한 거지. 쑥스러운 듯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퇴근에 들어옵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음을 지어 보이죠. 정희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얼른 씻고 와라. 밥 차린다. 평범한 말 한마디였지만 도윤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정희는 자연스레 서연에게 반찬을 덜어주고 서연은 감사한 마음에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도윤은 두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를 띄웁니다. 식사 후 정희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어서 엄마도 데리고 와. 재활 끝나면 우리 집에 같이 있자. 서연은 놀란 눈을 크게 뜨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컥합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자연스레 서연의 등을 토닥입니다. 힘들 땐 기댈 때가 있어야지.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니까. 서연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창문 밖으로는 어둑한 밤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집안에는 따스한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외롭지 않은 자리였어요. 서로의 손을 잡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 내가 이 아이들 지켜줘야지. 그 마음은 바람처럼 단단했고 앞으로의 모든 날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눈매는 처음으로 깊은 안도와 평화를 품고 있었습니다. 심팔 마음에 스며드는 햇살. 정희는 조용히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서연과 서연의 어머니가 천천히 걸으며 재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햇빛은 세 사람의 어깨 위로 포근하게 내려앉습니다. 이 평온한 풍경이 정희의 마음까지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한때 오해로 얼어붙었던 관계가 이제는 따뜻한 정으로 하나둘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따금씩 뒤를 돌아 정희에게 미소를 건넵니다. 정희는 그 미소를 받아주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웃음을 되찾습니다. 정희는 서연의 어머니 곁에 다가가 가볍게 팔을 받쳐줍니다. 조심하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약한 미소가 천천히 입가에 피어나고 있었어요.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푸른빛으로 가득한 하늘이 마치 마음속 먼지까지 씻어주는 듯합니다. 과거의 오해와 아픔이 조금씩 뒤로 사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정희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합니다. 고맙긴 가족끼리 당연한 걸 가지고. 그 짧은 말 속에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세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천천히 함께 걸음을 옮깁니다. 정희의 마음은 정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투른 며느리, 못마땅한 여자라 생각했던 사람은 지금 누구보다 강하고 애틋한 내 딸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깊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살아가며 쌓아온 오해의 벽은 늘 단단하고 높아만 보였지만 마음 하나 바꾸니 그 벽은 너무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너무 늦은 시간은 없구나. 햇살이 정희의 얼굴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정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오늘의 평화가 오래 이어지리란 걸 직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의 뒷모습에 부드러운 바람이 감싸듯 불어옵니다. 오해와 눈물을 지나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 오늘, 그들은 함께 걸으며 새로운 날에 대한 희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장면은 천천히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정희의 마음속 속삭임이 마지막처럼 울립니다. 사람은 사랑할 시간을 의심으로 낭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렸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혹시 떠오른 사람이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 한 줄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따뜻해지도록 다음에도 계속해서 옆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야기 마트였습니다.